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겨울 저녁 골목은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길바닥에 옅은 불빛이 퍼졌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간판은 전구빛을 받아 번쩍였지만 그 끝자락에는 글씨가 반쯤 지워진 작은 간판 하나가 겨우 매달려 있었다. 황만수 통닭. 간판은 오래된 표정으로 골목을 내려다봤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옛 기억을 덧댔다. 길을 지나던 두 젊은 남녀는 그 간판을 힐끗 바라보았다. 손에는 브랜드가 번쩍이는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고 남자는 저 글씨 언제적 통닭집이야 저긴 이라며 빈정거렸다. 여자는 요즘도 저런 데서 시켜 먹는 사람 있나라고 속삭였다. 둘의 웃음소리는 골목을 따라 흘러가 가게 안 유리문까지 스며들었다. 가게 안 황만수는 카운터에 느슨하게 앞치마를 둘러맨 채 낡은 휴대전화 옆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 벽시계는 6시 반을 가리켰고 바깥 세상은 치킨을 튀기는 기름 냄새로 북적였지만 이곳 튀김솥은 조용했다. 기름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튀김 속 깊은 곳에서 외로이 잔잔하게 끓고 있었다. 그 시각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나야. 위층? 만수는 예 형님. 이라 답하지만 건물주는 2달째 월세가 밀려 있다며 이참에 브랜드 들어오게 치우자고 한다. 요즘 다른 가게들 봐요. 프랜차이즈 들어와 인테리어 싹 하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건물주의 계산적 말투 사이로 여기 치우고 브랜드 넣으면 다 좋다는 메시지가 아슬아슬하게 파고든다. 만수는 바닥 얼룩을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전화가 끊기고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 매보지만 곧 느슨해졌다. 골목 저쪽 오래된 빌라 안. 작은 방에서 형제 둘이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500원, 100원, 10원짜리 동전들과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깔렸다. 진우는 이게 전부야. 라고 말한다. 준호는 10,000원은 모자라다고 한숨을 작게 쉰다. 진우는 아까 엄마 약값 내고 남은 거잖아. 5,000원. 이라고 털어놓는다. 둘은 5,000원을 바라보다 치킨 값에는 턱없이 작은 숫자임을 깨닫는다. 진우가 형, 그냥 한 번만 치킨 냄새라도 맡으러 가면 안 돼? 라며 망설인다. 준호는 냄새 맡으려 간다니 우습다고 하면서도 집에 누워서 배고픈 생각만 하는 것보단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이내 수긍한다. 둘은 5,000원짜리 지폐를 조심스럽게 접어 진우 주머니에 넣고 슬리퍼를 끌며 계단을 내려간다. 차가운 밤 공기, 어묵 냄새,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치킨집 앞 사람들. 형제는 그 북적이는 치킨집을 일부러 멀찍이 돌아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 끝 낡은 간판 하나가 작은 불빛에 조용히 기대 서 있었다. 황만수 통닭. 진우가 저긴가 봐. 라며 유리문 앞까지 다가가지만 형제는 2발짝 뒤로 물러난다. 준호는 들어갈까 말까라며 망설인다. 진우는 형이 먼저 보고 오면 난 그때 들어갈게. 라 답한다. 준호가 문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유리문이 안에서 먼저 열린다. 만수가 거기 애들 그 앞에서 돌아갈까 말까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와 본다. 고 조용히 부른다. 형제는 서로를 보고 잠깐 숨을 삼킨다. 가게 안 손님이라곤 커플 한 팀뿐. 여자는 치킨 사진을 찍고 남자는 맥주잔을 손으로 툭툭 치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여긴 진짜 별별 사람 다 온다. 여자는 조용히 해, 애들 들으면 어때? 라고 눈치를 준다. 둘의 작은 웃음은 기름 냄새와 함께 형제 귀에 올랐다.
만수는 난방기 옆자리를 가리킨다. 저 안쪽이 제일 따뜻하다. 앉아보자. 형제는 바싹 앉아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메뉴판을 함께 바라본다. 한 마리, 반마리 세트. 하지만 진우 주머니엔 5,000원짜리 하나뿐이다. 준호는 결국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청한다. 저 아저씨, 저희가 5,000원밖에 없어서요. 혹시 닭껍질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살 수 있을까요? 진우도 밥이랑 같이 먹게 조금만이라 덧붙이지만 말끝은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옆자리 남자는 닭껍질만 팔아달래. 세상이 참 좋아졌네. 라며 낮게 중얼거린다. 여자는 눈을 피한다. 누구도 격려하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수는 테이블 위 5,000원을 한번 바라보다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간다. 형제의 어깨가 동시에 처진다. 진우는 역시 우스운 소리였지. 속마음을 품고 준호는 나가자고 할까라며 마음속으로 되뇌다 죄송하다는 말을 준비한다. 그때 튀김솥에서 나는 치익하는 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닭이 기름 속으로 들어간 소리다. 형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소리만 귀로 더듬는다. 잠시 후 만수는 반마리 치킨이 담긴 접시와 작은 콜라 그리고 5,000원을 들고 나온다. 접시 위에서 김이 오르고 양념과 기름 냄새가 천천히 형제의 얼굴을 감싼다. 만수는 조용히 말을 건넨다. 자, 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든다. 준호는 저희 돈이라며 머뭇거린다. 만수는 이 돈으로는 여기서 치킨을 못 사 먹는다고 담담히 말한다. 진우의 얼굴이 하얘져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그냥 나갈게요라고 한다. 만수는 5,000원을 다시 형제 쪽으로 밀어놓으며 오늘은 치킨 사 먹는 날이 아니라 다른 거 사 먹는 날로 해라. 치킨은 오늘만큼은 내가 튀긴 거 먹고 가고 라고 말한다. 진우는 아저씨는요? 라며 물었고 만수는 나는 여기 서서 닭이나 보고 있으면 된다. 원래 그게 내일이니까 라 답한다. 만수는 반마리 접시와 콜라를 형제 앞에 내려놓는다. 접시 위에서 김이 오르고 양념과 기름 냄새가 천천히 형제 얼굴을 감싼다. 준호가 먹자. 진우는 진짜 먹어도 돼? 준호가 아저씨가 먹으라고 줬잖아. 라고 답한다. 진우는 닭다리를 집어들었다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베어 문다. 바삭 작은 소리가 입가에서 터진다. 눈꺼풀은 한 번 길게 내려앉는다. 둘은 욕심내지 않고 한 점 한 점 뼈에 붙은 살까지 다 발라먹는다. 만수는 기름쏜 옆에서 행주를 쥐고 조용히 그 모습을 본다. 형제는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진우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언젠가 저희가 돈 모아서 다시 올게요. 만수는 크게 웃지 않고 고개만 한번 끄덕인다. 그래. 그때는 내가 늙어서 닭 못 튀기면 너희가 대신 튀겨줘도 되고. 형제는 5,000원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게를 나온다. 골목바람이 볼을 스치고 멀리 프랜차이즈 간판 불빛도 작게 보인다. 진우가 형, 이 돈으로 뭐 살까? 준호가 엄마 딸기 좋아하시잖아. 작은 거 한 팩 사자. 둘의 발걸음이 마트 쪽으로 방향을 튼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작은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둔 비닐봉투 하나. 딸기 한 팩이 뽀얗게 김이 서린 채 담겨 있다. 형제는 조용히 엄마 곁에 앉는다. 진우가 엄마에게 딸기를 건넨다. 엄마는 비싸다며 이걸 왜 샀어? 라고 나무라듯 말하지만 준호는 엄마가 딸기 냄새 좋다고 하셔서 남은 돈에 그냥. 엄마는 딸기 봉지를 만지다 한 알 집어 코끝에 갖다 댄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제철 과일 냄새. 그래도 돈 아깝지.
진우는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인 걸로 해요. 라고 말하며 엄마의 표정을 살핀다. 엄마는 조용히 딸기를 오래 씹는다. 딸기즙이 입안에 맴도는 순간 형제의 옷깃에 스며든 기름 냄새가 엄마 코끝을 스친다. 치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진우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한다. 골목에서 그냥 냄새만 맡았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 머리를 한 번씩 쓸어내린다. 부드러운 손길에 짧은 한숨이 머문다. 복도에서는 다른 보호자들의 쑥덕임이 새어나온다. 저 집은 또 딸기 사왔네. 치킨 먹을 형편이면 병원비나 먼저. 속삭이는 말이지만 좁은 복도를 타고 병실 안 어딘가에 스며든다. 엄마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다시 아이들을 본다. 너희 버스 시간 안 늦겠니? 오늘은 딸기도 먹고 했으니 가서 쉬어라. 준호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하고 조른다. 엄마는 괜찮다. 오늘은 딸기로 충분하다. 다음엔 더 좋은 것 해먹자. 형제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나선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에 비친 두 얼굴엔 무언가 오래 붙들린 표정이 남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진우가 입을 연다. 형, 오늘 그 아저씨 얘기 글로 써볼까?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불쌍한 척한다고 그러면 어쩌지. 진우는 고개를 젓는다. 우린 불쌍한 척 하려고 쓴 거 아니잖아. 그냥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주고 싶을 뿐이지. 밤 늦은 시간 형제는 오래된 노트북 앞에 나란히 앉는다. 깜빡이는 커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쓴다. 배가 고픈 동생과 함께 골목 끝 오래된 치킨집에 갔습니다. 둘은 그날 밤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한 줄 정성껏 풀어 적는다. 5,000원밖에 없어서 닭껍질만 조금 팔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말 대신 반마리 치킨과 작은 콜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5,000원은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준호는 창피했다고 썼다가 그 말을 오래 바라본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 네 글자를 지운다. 대신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을 남긴다. 마지막. 혹시 이 글을 읽고 치킨을 드실 일이 있다면 한 번쯤 이 골목 끝 오래된 치킨집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는 숨을 길게 내쉰다. 진우와 눈을 맞춘 뒤 등록 버튼을 누른다. 조회수 0. 그 숫자가 1, 2, 10. 조용히 천천히 바뀌어 간다. 밤은 더 깊어지고 창밖 번진 불빛 사이로 작은 골목, 잊혀진 치킨집과 배고픈 형제의 긴 하루는 이렇게 저물고 있었다. 이른 아침 지난밤 올린 형제의 글이 서서히 조회수를 쌓아가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 위 숫자가 조용히 오르며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골목 끝 황만수 통닭집은 평소와 똑같이 문을 열었다. 만수는 카운터에 팔을 올리고 습관처럼 휴대폰의 말림을 확인한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다. 포장 주문 알림이 연달아 울렸다. 처음엔 북적임이 낯설었다. 사장님, 인터넷 글 보고 왔어요. 형제가 치킨 못 사 먹던 날 반마리 주셨다는 그 집 맞나요? 만수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손님들의 수군거림, 따뜻한 응원, 그리고 한쪽에서는 진짜 그런 집이 있어? 위생 괜찮아요?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안쪽 테이블에선 아이 손을 잡은 아주머니가 옛날 자신도 치킨을 외상으로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만수를 바라봤다. 어떤 손님은 허름해서 더 정이 간다. 브랜드 입히면 대박이다. 서로 다른 기준의 말들이 공기 속에서 교차했다. 가게엔 하루 종일 낯선 얼굴, 동네 오래된 얼굴이 함께 들졌다.
치킨 냄새와 왁자지껄한 목소리, 무심히 스치는 시선과 짧은 대화들. 저녁이 되자 형제는 다시 골목을 찾았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지만 그 많아진 사람들 사이에서 쉽사리 들어가지 못한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우리 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지? 준호는 우리 글 때문이기도 하겠지.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글도 없었을 거야 라고 답한다. 만수는 이 모습을 유리문 너머에서 알아보고 또 거기서만 서 있을 거냐 들어와 보라며 조용히 문을 열어 형제를 맞아준다. 가게 안 손님 하나가 잔을 내려놓으며 묻는다. 혹시 그 글 올린 형제가 저분들인가요? 시선이 한꺼번에 몰리고 사장님이 시켰어요? 가짜 사연 아닌가요? 라며 장난 섞인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진우와 준호는 조금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저씨는 글 올린 줄도 모르셨어요. 우리 정말 도움받고 마음 써서 쓴 거죠. 조심스럽고 똑바른 목소리가 나온다. 만수는 내가 시켰다면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있지도 않았겠지라며 쓴웃음 지으며 공기를 풀어준다. 사람들은 그제야 흐뭇하게 웃기도 하고 자신만의 속마음을 안아본다. 하지만 형제 가슴에는 작은 자국이 남았다. 시간이 더 흐르고 가게엔 취재를 하러 온 동네 신문 기자가 찾아온다. 오래된 사진 한 장, 흑백빛이 고운 외상장부. 기자는 만수의 손때 묻은 외상장부를 펼쳐본다. 어린 형제 둘, 돈 부족해서 닭껍질 조금만 팔 수 있냐고 함. 반마리 주고 돈은 다시 쥐어줌. 짧은 메모에는 언젠가라는 다짐이 남아 있었다. 기사에는 옛 사진, 가게의 역사, 만수의 장부에 새겨진 수많은 동네 사연, 형제가 다시 찾은 이 집의 의미, 동네 사람들의 추억과 가게를 바꿔야 한다는 조언과 걱정,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의 아주머니 어르신들, 각자의 이야기, 갱신되는 골목의 모습 등이 촘촘히 담긴다. 댓글창엔 이런 집은 꼭 살아남아야 한다. 인테리어 좀 바꿔야 한다. 사장님 부담될 수도 있겠다. 간판만은 꼭 그대로. 사람마다 다른 진심과 조언, 응원, 걱정이 섞여 골목과 가게가 점점 더 커다란 세상과 맞닿아 간다. 그날 밤 형제는 엄마와 함께 다시 마주 앉아 오늘 가게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 사람들의 다양한 시선, 그리고 자신들이 글을 올렸던 마음이 조금은 무거운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을 함께 느낀다. 형제와 만수는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긴 고민과 새로운 희망이 골목과 치킨집, 동네 한복판에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후로 동네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밤이 깊도록 노트북 화면 위에선 댓글 알림 숫자가 조용히 늘어나고 있었다. 준호는 베개를 등 뒤에 괴고 반쯤 감긴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진우는 담요를 둘렀지만 눈만은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한 줄 한 줄씩 새로 달린 댓글과 조회수 숫자가 초조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형제에겐 낯설고 두려우면서도 조금은 들뜬 기분을 남겼다. 아직 이런 사장님이 있다니 읽다가 눈물이 다 나네요. 요즘 세상에 진짜 동네 통닭집도 다 남아있구나. 가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음엔 이런 댓글들, 따뜻한 숨과 눈물, 작은 응원이 차곡차곡 쌓였다. 하지만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면 다른 색깔의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진 보니 가게 완전 낡았네. 위생은 괜찮은가? 솔직히 요즘 저런 데서 시켜 먹을 용기 대단하다. 또 불쌍한 사연으로 장사 도와주자는 글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덜 자극적이네. 준호는 직접 쓴 글을 다시 위로 올려 정말 그런 뉘앙스였는지
혹시 불쌍한 척이나 도와달라라는 뉘앙스를 놓지 않았나? 조심스레 확인해 본다. 진우는 옆눈으로 형을 살피며 우리가 그런 마음 쓴 것 아니냐고 사람들마다 진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다. 하지만 조회수는 급하게 오르내리며 이미 형제와 만수, 골목 끝 작은 치킨집을 한순간에 수백 개의 다른 이야기와 평가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고 있었다. 아침이 밝을 무렵 황만수 통닭집 주변엔 평소엔 보기 힘든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사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그 집 맞나요? 라며 부끄럽지만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수는 잘 알아듣지 못한 듯 그러거나 말거나 습관처럼 닭을 손질한다. 잠시 후 포장 주문이 몇 건 더 잡혔다. 글 보고 왔어요. 형제가 치킨 못 사 먹던 날 사장님이 반말이 내주셨죠? 만수는 어리둥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한쪽에 뭔가 적혀 있는 듯한 두툼한 장부와 가게 한쪽 흑백 사진 한 장을 잠시 건드려 본다. 손님들은 각자 다른 표정과 목소리, 어떤 이들은 진짜 이런 가게가 있네 하는 호기심, 어떤 이들은 치킨집은 원래 따뜻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탄, 반대로 먹을 땐 좋지만 위생은 확인하고 싶다는 걱정까지 서로 다른 진심이 스며든다. 점심 무렵 골목 바깥까지 식구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학교 마치고 온 아이들이 야금야금 모여들었다. 우리 집은 예전에도 여기서 닭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 기사도 나오고 난리구나. 예전 같으면 이런 데 생일 파티 해줬지. 사람들 사이에 과거를 기억하는 목소리가 늘었다. 오후가 되면 동네 신문사 기자가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찾아왔다. 만수는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기자는 이 동네에 아직 이런 집이 남아 있었다니 이런 이야기는 꼭 기록하고 싶었다며 가게 구석구석을 사진에 담는다. 기자는 가게 한쪽에서 달력이 포개진 채 칠이 벗겨진 벽, 외상장부 한 장, 흑백 사진 속 젊은 만수와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 오래된 외상장부엔 김 2마리 월말에 준다고 함, 박 애들이 먹고 싶어 해서 그냥 줌. 이 사정 있어 보임 등 누군가의 힘들었던 어느 한철, 누군가의 웃음을 위해 만든 작은 기록이 겹겹이 남아있다. 기사가 인터넷에 실리고 댓글란엔 각자 다른 이야기와 추억, 조언과 응원, 걱정과 그래도 바뀌어야 한다는 현실적 목소리가 더욱 분주하게 쏟아진다. 이런 집은 꼭 오래 살아남아야 해요. 브랜드만 너무 밀지 말고 간판만은 꼭 그대로. 사장님 부담되진 않으실까? 그 저녁 형제는 집에 돌아와 엄마와 함께 가게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은 인터넷 보고 온 손님이 줄었어. 엄마, 사람들이 정말 다 응원만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냥 조용히 둘을 바라보고 진우는 이미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걱정, 준호는 차가운 창밖 불빛에 잠깐 눈을 둔다. 골목 바깥 조용하던 황만수 통닭 앞은 이제 동네 아이들, 어르신, 낯선 단골, 바쁜 손님, 그리고 점점 조금씩 열리는 만수의 표정으로 붐비고 있었다. 가게 안과 방, 게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네와 세상, 아이들과 어른, 모르는 사람이 서로 조심스런 마음에 펼린 한 조각을 작은 기름 냄새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조용한 혁신처럼 작은 기적이 매일 밤 꾸준히 황만수 통닭 골목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 골목 입구에선 아직 찬바람이 돌았다. 동네 주민센터 작은 회의실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고 앞쪽 책상 뒤에는 건물주, 동네 통장, 주민센터 직원, 황만수,
그리고 등 굽은 형제들도 자리에 앉았다. 건물주는 모두에게 바쁜 중에 와줘서 감사하다며 최근 치킨집 이야기가 많아 골목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뗀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어 끝마다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묻어 있다. 솔직히 황 사장님 가게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정이 있어 여기까지 같이 왔지만 요즘 세상에 그대로 두기엔 낡았죠. 주민들 사이엔 작은 웅성거림이 번진다. 의자도 다 삐걱거리고 그래도 저 집이 골목 살린 건 사실이지. 통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한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만 섞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건물주는 직접적인 제안을 꺼낸다. 황 사장님 자리엔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 치킨 하나 들여오고 사장님은 점장이나 지분을 조금 가져가면 가게는 깔끔해지고 손님도 더 많이 사장님도 힘 덜 들이고 돈도 더 벌 수 있죠. 다 좋잖아요. 깔끔해진다는 말에 몇몇 고개가 끄덕인다. 간판 새로 달면 골목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브랜드 아니면 안 간다니까. 그러다 한 중년 아주머니가 손을 든다. 저는 황 사장님 가게가 지금 그대로인 게 좋아요. 옛날에 살림 힘들어 아이 생일날 치킨을 못 해주던 때 이 집에서 한 마리 그냥 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2마리 사 먹으러 오라고 하셨죠. 아주머니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조심스레 마주 잡는다. 그때 저는 간판이 반짝이는지 의자가 새 건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애가 닭다리 들고 웃는 얼굴만 보였지. 회의실 뒤쪽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작게 났다. 건물주는 아주머니 목소리를 좋게 듣는다며. 근데 요즘은 마음만 따뜻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황 사장님도 이제 연세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름솥 앞에 서 계시게 합니까?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만수에게 쏠린다. 만수는 양손을 무릎에 올리고 곧게 펴보려다 다시 조금 숙인다. 사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뜬다. 손가락 마디가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마주 닿는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뭘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넘게 닭 튀기고 살다 보니까 이 골목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건 그냥 내 몫인 줄 알았습니다. 만수는 살짝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근데 요 며칠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오고 신문사에서도 오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나니 내가 뭘 잘한 건지 괜히 시끄럽게만 만든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진다. 그때 준호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예, 뒤쪽 학생.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그 글 올린 사람 저희입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뒤로 쏠린다. 아, 그 형제? 이 동네 사람이었구나. 진우도 허리를 곧게 편다. 저희가 그날 치킨을 얻어먹고 글을 올렸어요. 돈이 없어서 치킨을 못 사 먹던 날이었고 사장님이 반말이랑 콜라를 주시고 5,000원은 다시 쥐어주셨어요. 건물주가 팔짱을 끼고 형제 쪽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글 덕분에 가게 장사가 잘 된 거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더더욱 이 타이밍에 가게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사장님 힘 덜 들이고 이름은 간판에 남겨둔 채 브랜드 힘을 빌리자고요. 형제의 눈빛이 살짝 흔들린다. 진우가 간판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건물주는 이름은 남기고 디자인만 바뀌는 거지라 답한다. 준호가 디자인이 바뀌면 사람들이 여기 황만수 통닭이라고 기억해 줄까요? 회의실 몇 군데서 고개가 다시 끄덕인다. 나는 그 간판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낡아서 비만 오면 떨어질까봐.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통장이 종이 뭉치를 꺼낸다. 여기 있는 건 최근 동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황만수 통닭을 그대로 지켜달라. 간판만이라도 원래 모습 살려달라.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등. 결국 사장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모든 시선이 다시 만수에게 돌아온다. 만수는 한참 아무 말도 안 한다. 책상 위에 올려둔 두 손이 조금씩 엇갈렸다, 겹쳐졌다, 반복한다. 만수 속마음, 브랜드 달면 몸은 편해질까? 근데 그때는 내가 튀기는 닭이 아닌 거겠지. 이름만 남고 맛이 바뀌는 집, 그런 집 나도 많이 봤는데.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저는 간판은 새로 달아도 됩니다. 건물주 눈이 반짝인다. 그래요? 그럼 대신 이름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황만수 통닭. 그리고 닭 튀기는 손도 가능한 한 내 손이었으면 합니다. 회의실 안 여기저기서 서서히 박수가 나온다. 그게 맞지. 그게 좋지. 건물주가 인테리어엔 손을 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외벽과 간판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한다. 통장은 인테리어 비용을 동네가 조금씩 모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한다. 가게 덕 본 사람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당 10,000원, 20,000원씩만 내도 모일 거예요. 형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보태고 싶다고 아저씨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이제 우리도 한 번쯤 아저씨 가게 살려드려야죠. 만수는 형제들을 조용히 바라본다. 너희는 이미 할 만큼 했다. 회의는 언제 공사를 할지, 며칠 문을 닫을지, 동네 모금은 누가 맡아 관리할지 등 구체적 이야기로 들어간다. 사람들 얼굴은 조금씩 기대에 차오른다. 겉모습은 바뀔 것이다. 하지만 이름과 닭 튀기는 손,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공기는 가능한 한 그대로 두자는 눈빛의 합의가 흐르는 자리였다. 회의 끝 만수는 형제에게 다가와 예전에 못 건넨 영수증 뒷면에 언젠가 여유 생기면 이 집 단골이 되어주세요. 라며 손글씨 적힌 종이를 건넨다. 준호는 종이를 두 손으로 받고 형제는 그렇게, 진우는 형, 우리 진짜 단골 되자. 준호는 그래, 돈 내고 먹는 단골. 둘은 서로를 보고 웃는다. 며칠 뒤 골목에는 황만수 통닭 리모델링 안내. 작은 현수막이 걸린다. 문 앞엔 동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우리 동네 치킨집 응원해요라는 글이 붙었다. 가게는 잠시 문을 닫지만 골목 사람들의 발걸음과 모금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로 풍경은 더 북적거려졌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밤, 골목과 가게, 그리고 동네 사람 모두의 마음이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안타깝고 무엇보다 그리운 기억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다. 골목 끝 치킨집 앞에는 가림막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망치질 소리, 드릴 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인테리어 공사 소리가 날마다 골목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었다. 낡은 간판은 이미 벽에서 내려와 가게 한쪽에 조심스레 기대졌다. 철판 위 황만수 통닭 글자가 아직도 마지막 햇빛을 받아 고요하게 빛났다. 인테리어 기사가 만수에게 묻는다. 이거 간판은 버릴까요? 만수는 마스크를 턱에 내려걸고 간판 쪽으로 다가간다. 버리기엔 너무 오래같이 있었던 물건이라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골목 저쪽에서 준호와 진우가 뛰어왔다. 종이봉투 안엔 인부들 먹으라고 사온 주먹밥과 음료가 들어 있었다. 진우가 아저씨, 이거 안쪽 벽에 다시 달면 어때요? 새 간판 달고 옛 간판은 가게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새 집에 가족 사진 걸듯이. 인테리어 기사는 웃으며 사장님 원하시면 깔끔하게 붙여드리죠라고 답한다. 만수는 조용히 간판 글씨를 손끝으로 쓸어본다.
밖에선 쫓겨난 간판이지만 안에서는 주인 대접 한번 받아야지. 형제는 서로를 보고 웃었다. 며칠간 골목과 가게 안은 어수선했다. 낡은 의자와 테이블이 들려나가고 밑바닥 타일은 새 것과 오래된 것이 섞여 깔렸다. 벽은 환한 색으로 다시 칠해지고 그러나 주방 깊숙이 자리한 기름솥, 환풍기, 닭 재우는 통만은 변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인테리어 기사가 기름솥은 그냥 두시는 거죠? 만수는 웃으며 내 손이랑 같이 늙은 놈이라. 이 나이에 고집 없으면 나무 토막이지라며 농을 던졌다. 행주를 쥔 손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빛난다. 새 간판이 도착한 날 하얀 바탕에 또렷한 먹글씨로 황만수 통닭. 그 아래 이 골목을 지켜온 집이라는 작은 문장이 새겨졌다. 골목 입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봤다. 글씨는 똑같네. 확실히 더 또렷하다. 만수는 가운데쯤 서서 사다리 너머로 간판을 올려다본다. 글씨는 새로 썼는데 이름은 그대로. 이만하면 많이 버틴 거지. 가게 안 옛 간판과 장부 한 장,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이 벽 한쪽에 나란히 걸렸다. 작은 손글씨로 젊은 시절 황만수, 오픈 첫날 설명도 곁들여졌다. 진우가 아저씨가 진짜 오래된 가게 사람 같아요. 준호가 옛날 영화 속 주인공 같아. 만수는 옛날 사람 맞지. 요즘 흉내 내다가는 허리만 더 아프더라며. 손끝에 미소를 올린다. 재오픈 날 가게 유리문에는 오늘 다시 문 엽니다라는 종이가 붙었다. 골목 입구 작은 풍선 몇 개가 바람에 흔들렸다. 개점 전 만수와 형제 그리고 동네 청년 둘이 서 있었다. 사장님, 튀김보단 서빙이나 설거지가 저희 전문입니다. 만수는 기름 아픈 내가 설 테니 너희는 손님 물 한 잔이라도 먼저 챙겨라. 새 앞치마를 살피는 만수의 손은 여전히 세월이 깃든 자국을 담고 있다. 준호는 아저씨 힘들면 우리가 튀기는 것도 조금씩 배울게요. 만수는 닭은 좀 더 살아보고 튀겨도 된다. 남한테 반마리쯤 내줄 수 있을 때 튀겨라.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들어온다. 아니 이렇게 밝았나? 테이블은 새로 됐는데 냄새는 그대로네. 의자는 바뀌었지만 기름 냄새와 튀김 소리는 같은 리듬으로 퍼졌다. 주문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포장, 테이블 손님, 배달을 맡은 동네 청년들까지. 가게는 분주하게 흘렀다. 분주한 와중 만수가 잠깐 허리를 잡았다. 준호가 바로 만수 팔을 붙잡으며 아저씨. 만수는 괜찮다. 기름 냄새 맡으면 가끔 이렇지. 청년들이 사장님은 잠깐만 앉으세요. 여기는 우리가 할게요. 한번 튀겨볼게요라며 손을 내민다. 만수는 잠시 의자에 앉아 등 뒤 새로 칠한 벽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혼자 버티는 집이 아니구나. 속마음이 조용히 번진다. 가게 문이 거의 닫힐 때쯤 익숙한 얼굴이 문 앞에 섰다. 형제의 엄마가 작은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몸이 다 낫진 않았지만 퇴원 전 처음으로 집 밖 공기를 맡아보는 날이었다. 엄마는 천천히 새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옛 간판을 훑쳤다. 어쩐지 냄새는 옛날 같다. 만수는 반마리 치킨을 엄마 앞에 조용히 놓는다. 오늘은 애들이 돈 내고 먹는 날입니다. 진우는 엄마, 오늘은 우리가 돈 내고 먹어요. 엄마는 닭 한 점을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시면 단골이 계속 늘겠네요. 만수는 단골이 많아지면 좋지만 또 걱정도 된다고 한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정말 배고파서 온 사람을 내가 잘 못 볼까봐. 셋이 조용히 웃는다. 그 웃음엔 안도, 걱정, 그리고 기대가 10개 섞여 있었다. 며칠 뒤
형제는 가게 뒤편 작은 책상에서 아르바이트 얘기를 꺼낸다. 저녁 2시간씩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숙제는 밤에 더 하고 저는 주말에만. 만수는 공부만 해도 되는데 여기 있으면 사람 사는 게 눈에 보여서 좋아요. 준호는 아저씨, 여유는 아직 많이 안 생겼는데 그래도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요. 만수는 오늘부터 단골 시작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손을 내민다. 저녁마다 학교 가방 맨 준호, 주말마다 물을 썰고 양배추를 다듬는 진우, 새 의자에 앉은 동네 어르신들, 맥주잔 두드리며 옛날 맛 그대로 내라 말하는 소리. 건물주는 그날도 장부를 잠깐 보고 이 정도면 월세 걱정 거의 없겠네요. 만수는 걱정이 정말 사라지는 날은 없죠. 그래도 예전보다 잠을 덜 설칩니다. 건물주는 웃으며 나가고 나가라는 말은 더 이상 뒤돌아 들리지 않는다. 밤이 깊은 시각 마지막 손님이 떠나면서 형제는 바닥을 훑고 그릇을 닦는다. 진우가 형, 오늘 우리 딸기 한 상자 살 수 있을까? 준호는 첫 월급 받으면 엄마 또 사다 드리자. 버스 정류장에서 둘은 첫 봉투를 내려다본다. 많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돈. 버스가 골목을 떠나 창밖에서 새 간판 불빛이 점점 멀어진다. 만수는 가게 밖에서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고 전등 스위치를 내려 간판 불이 꺼지지만 가게 안 따뜻한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도 골목 끝 작은 치킨집은 누군가에겐 배고픈 날을 견디게 해준 기억이자 누군가엔 조용한 행복으로 남았다. 간판에는 여전히 짧게 적혀 있다. 황만수 통닭.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밤이었다. 그해 봄, 골목에는 새로운 숨결과 익숙한 온기가 조용히 공존했다. 공사가 끝나고 재오픈한 황만수 통닭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발걸음,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랜 단골 어르신들은 처음엔 이렇게 새로 단장된 가게가 낯설다며 빈말을 섞었지만 새 의자에 앉아 맥주잔을 두드리는 손끝은 예전과 비슷한 안도의 기색을 담고 있었다.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카운터 옆에 매달린 옛 간판과 벽에 붙은 흑백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여기 예전 신문에 나온 집이라고 친구에게 자랑처럼 말했다. 진우와 준호는 이제 방과 후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와 서빙을 거둔다. 처음엔 어색하고 손끝이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며 네, 물 더 드릴까요? 이 자리 따뜻합니다. 작은 환대의 말을 배워갔다. 주말마다 진우는 주방 한쪽에서 물을 썰고 양배추를 다듬었다. 준호는 주문서와 장부를 정리하며 가게 하루의 빛과 그늘, 단골 손님의 고민과 동네 어른들의 옛 소식을 하나씩 마음에 새겼다. 가게 밖 가끔씩 찾아오는 건물주는 장부를 살핀 뒤 이제 월세 걱정은 덜겠네라며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네곤 했다. 어느 깊은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단단하게 잠근 자리, 만수는 불이 꺼진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본다. 기름솥에 남은 온기, 왁자지껄 남은 대화의 울림, 냄새가 깊숙이 스며든 벽과 의자, 그리고 새 간판 아래 바짝 달라붙은 오래된 간판과 낡은 외상장부. 오랜 시간의 흔적이 하나씩 곁에 있었다. 밖에 나와 간판 불빛을 올려본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다. 여기까지 왔으면 참 잘 버틴 거다. 만수는 내심 만족과 걱정, 그리고 작은 희망을 담아 가게 안에 전등을 끈다. 불이 꺼진 골목, 그래도 안쪽에선 따뜻한 공기와 기름 냄새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준호와 진우는 첫 아르바이트 월급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를 나란히 쥐다. 형, 우리 이 돈으로 뭐 할까? 딸기 한 상자, 그리고 다음에도 엄마 병문안 갈 때 또 사다 드릴 수 있겠네. 버스가 도착하면 창밖 너머로 골목 끝 간판 불빛이 조금씩 멀어진다. 언젠가, 언제까지나 여기 머무를 순 없겠지만 오늘 이 냄새, 이 불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골목 끝 치킨집엔 사람들이 오고 간다.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에 이끌려, 누군가는 동네에서 익숙했던 정에 이끌려, 누군가는 지친 하루 끝 따뜻한 음식과 서로에게 미소를 전하러 온다. 가게에 남는 건 닭뼈 몇 개, 곡선이 남은 종이컵, 그리고 소리 없이 쌓여가는 기억과 따스한 이야기들. 돈이 없어 치킨을 못 사 먹던 형제에게 반마리와 콜라를 내줬던 집.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이 집 이름은 전보다 훨씬 길어졌다. 하지만 간판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짧고 또렷하다. 황만수 통닭. 행복이란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골목 끝 이 낡고도 새로워진 치킨집 안에서 조용히 쉬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래오래 편안하기를. 누구도 크진 않지만 속으론 조용히 소망하고 있었다. 기름 냄새, 웃음소리, 문 닫는 소리 사이로 작은 숨이 스며들듯이 흐른다. 그 숨이 내일도 이 치킨집, 이 골목,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삶과 기억을 버티게 해줄 작은 힘이 되어주리라. 조용히 그렇게 동네 치킨집의 기적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었다.